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한반도 철학자 25. 오늘은 5번째로 드디어 이제 지난번까지는 신라의 철학자라고 할 분을 이제 할 만한 분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와 봅니다. 고려시대의 때는 신라처럼 네 분을 소개해드린데요. 네 분 중에 불교의 철학자 중에 뭐 제가 철학자 하니까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분들을 뭐 생각하는데, 철학이란 말은 그만큼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분, 뭔가 깨닫는 그런 분을 저는 철학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을 소개할까? 제가 이제 불교 또 유교 두 개 다 이제 두루 활동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고려시대에도 불교에 관계되는 분 두 분과 또 유교에 관계되는 두 분을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조선시대에는 그만큼 더 많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뭐 자료가 좀 조선시대에 많겠죠. 근대니까. 그리고 고려시대에 또 불교에도 많은, 여러분들이 많은 알고 있는 스님 중에 균여 스님도 있을 거고, 대가국사 의천도 있을 거고, 그다음 요즘 말하는 조계종을 창시했던 진울 스님도 있을 거고, 또 말기에 또 무학대사도 있을 거고, 이런 분을 다 일일이 언급하다 보면 24분 오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꼭 제가 좋아한다고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핵심되는 분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고려시대 중에서는 요거 균여 스님과 진울 스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하면 듣고 난 다음에 왜 이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는 그렇게 두 분을 언급한지 나름대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균여 스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5번째로 균여 시대 스님은 활동한 시대는 고려시대 광종 때인데요. 광종. 이 고려의 창시는 누구나 왕건인 걸 다 아시잖아요. 왕건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6년 후에 이제 해종 다음에 정종, 광종인데 왕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해종 2년 했고 광종은 3년 했고, 다음에 이제 광종 시대 때 짧았죠. 그러니까 왕건이 있었을 때는 나라의 깃털이 이제 10초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창시자니까 뭔가 안정됐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왕을 짧게 했기 때문에 다 왕건의 아들이 있거든요. 왕건의 아들이 있으니까 해종, 정종 세 번째 아들이 광종이었는데, 그만큼 이 왕이 돌아가시고 많이 혼란에 빠졌죠. 그때 활동하는 분이 바로 균여 스님인데, 균여 스님의 탄생 선언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 아버님 성씨가 변씨인데요. 변씨하면 생각나는 게 변사또잖아요. 변씨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60대에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칠살동리로 낳아서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버렸대요. 그러다 이제 하늘에서 큰 새가 날아가지고 그 애기를 보호를 했대요, 날개로. 그러자 이제 부모들이 이상한 괴이한 현상을 보고 다시 애를 안고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균여는 아버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화엄종을 많이 그 애한테 읽어줬나 봅니다. 그래서 애는 아버님이 읽어줬던 화엄종에 그것을 이제 다 기억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공과 아내와의 관계, 공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 자공한테 아내하고 너를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하니,
이 자공이 그런 말이 있죠. 뭐, 선생님께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아내는 10가지를 아는데 나는 3가지밖에 모른다. 그런 아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내를 견주어 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공자한테 한 얘기도 있는데, 균녀는 그만큼 이 아버님이 들려줬던 그런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균녀가 출가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균녀가 성격이 뭐 개팍한지 많이 알아서 그런지 절도 옮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훌륭하게 되는데, 균녀의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뭐 향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 10원가, 보현보살이 10가지 원을 노래한 노래가 이제 10원가인데, 향가로 된 보현 10원가 11한수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고려시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을 보면 많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철학자로 꼽은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함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나라가 많이 어지러울 때 광종은 날이 깃을 세웠잖아요. 그냥 마침 그때 고려는 불교의 국가니까 이 고려 시대 때 불교들이 많이 좀 분파가 있었대요. 쉽게 말해서 똑같이 화엄이라 하더라도 의상대사가 화엄교를 이제 갖고 들어왔다가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부석사를 중심으로 북악이라 하고, 그다음 여기 제일 구례 화엄사를 남악이라 하는데, 서로 남악 부악하고 이 싸웠대요. 왜 싸운지는 아직도 어떤 학자도 뭐 관련된 기록이 없으니까 뭐 없는데, 여기 부석사 부학 쪽에는 이제 요 계통과 남욱 계통 차이는, 저는 싸운 이유가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화엄사 계통 요 선 쪽으로 아마 주장을 쓸 것 같고, 부석자는 아마 교 쪽으로 아마 주장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부학기스 쪽에서는 이제 희랑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이 남악을 계통을 관해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계통 많이 싸웠는데, 균녀 스님이 두 개를 통합을 한 거죠. 통합.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려우면 질서가 어려우면 국왕이 통치를 하려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시킨, 사상적으로 여러 개 분파가 있었던 걸 안정시킨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균녀 스님이. 그래서 아마 이 광종은 균녀를 하여금 국사로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제 아까 말한 균녀의 사상으로서 알 수 있는 대목, 아까 보현 시문가를 통해서 왜 사상적으로 그만큼 통합시키고 유명했냐면은, 민중들을 한테 불교를 좀, 사상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노래, 제가 뭐 썸네일 문구로서 힙합으로서 유명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가지를 이제 우리말로 풀이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경이라는 부분, 예경이란 말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함시를 한번 읽어드린다면, 마음의 붓으로 그린 부처님 앞에 절하옵는 이 내 몸아 법계의 끝까지 이르리라. 뒷걸마다 부처님의 절이요, 절마다 못이 없는 법계에 가득 찬 부처님, 구세가 다하도록 절하옵나니, 이 몸과 말과 뜻은 쉼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사모하고 싶어라라고는 이제 애경하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천수경에도 보면 뭐 참회계도 있거든요. 참회계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하여 깨달음을 향한 길을 잃고, 즉 천수경이라는 참회계가 아니라 균요 스님이 민중들에게 불교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회계를 자 이렇게 설명한 대목인데, 노래로 잘못하여 깨달음을 향한 길을 잃고 지은 죄은 법계에 넘치납니다. 나쁜 버릇에 떨어진 삼업은 계율로 깨끗이 하리니 오늘 저희들의 모든 참여를 시방세계의 부처님은 없어서 중생계가 다하도록 남의 참여도 다하여 나의 참여도 다하여 내세의 길이 제발 버려 주옵소서. 누가 우리 가수 중에 뭐 이렇게 보현 시번가를 노래로,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보현 행원가를 또 노래로 부른 적도 있는데 참 노래가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요 스님의 이 깊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불교의 어려운 내용을 물론 이제 원효 스님이 됐지만 그만큼 민중 속으로 많이 이제 전달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게 바로 실천이지 않겠냐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실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러한 이제 그 균요 스님의 활동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활동했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균요 스님의 사상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상 스님이 또 법성계도 설명했듯이 이런 대목 있잖아요. 일적다, 하나가 결국 다고 다적일, 전체가 하나다, 다적일이라는 사상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혼란한 세계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단합을 하자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숲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숲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숲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소나무만 있으면 아름다울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아름답잖아요. 근데 개개인을 보면 좋은 나무도 싫은 나무도 있잖아요. 이참에 좀 농담 하나 하자면 남자들 입장에서 단풍하고 여자하고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단풍을 멀리서 보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가보면 뭐 벌레도 먹고 뭐 이상하게 꼼보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도 뭐 멀리서 보면 다 이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숲,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다 이쁜데 아름다운데 개별적으로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언젠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은 기본적인 뭔가요? 저거죠. 다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뭔가 모르게 다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털로 보면 다 하나다. 결국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네가 뛰어가봐야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런 나무인데, 이 균형의 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데 다름이 결국 다르지 않다. 전체적인 부처님 품 안에서 보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과거에도 보면 요즘 남북 부마도 나오고 요즘 뭐 경상도 전라도도 많이 싸우고 좌파 우판이 싸우는데, 결국은 국민을 위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정치를 하느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균요 스님은 어떻게 하면 대립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찬탄한 대목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읽어드린다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비판하는 스님도 있는데 고려시대 때 균여전을 편찬한 혁련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화엄경의 10만 개송이 인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오로지 용수보살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불려지게 된 것은 오로지 의상대사의 덕분이요 고려에서 비로소 널리 불려지게 된 것은 오로지 균여대사의 덕분이다라고 하네요. 균여전에 이렇게 없으면 균여스님에 대해서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 불교가 오늘날처럼 중국이나 인도를 거쳐 한국에서 발달된 건 용수보살 덕택이거든요. 화엄경의 대가 용수보살. 뭐든지 그 제자들이 뛰어나야만 그 제자들이 뛰어나야만 스승이 빛나거든. 스승이 아무리 빛나도 제자들이 스승을 받쳐주고 제자들이 뛰어나지 않으면 스승이 훌륭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용수보살 때문이었다면 한반도의 불교는 처음에 의상대사가 화엄을 도입했다면 이걸 민중 속으로 바로 좀 전파하고 한 덕택은 바로 균여스님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전 교수로서 운학스님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해놨냐면 보현해운가는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또한 너무 깊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중생의 정당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원이었다. 이것은 균여의 마음이 곧 보현의 마음이요 이 보현의 마음이 곧 중생의 마음 즉 대중의 마음이 경지에서 노래한 격조 있는 시가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보현해운가 법회 때 우리 청년의 법회 때 보현해운가를 낭송하는데 보현보살은 몇 가지 원이 있었잖아요. 나는 부처님을 세세댕댕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번 잠시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을 잠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첫 번째가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둘째 모든 부처를 우러러 찬탄하고 셋째 모든 부처를 널리 공양하며 넷째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하고 다섯째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여섯째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고 일곱 번째 부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고 여덟 번째 항상 부처를 따라 배우고 아홉 번째 항상 중생에게 순응하며 열째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양하리라 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그만큼 이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을 민중 속으로 잘 절판하라 균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또 찬탄한 분은 서울대 최병현 교수님이 이렇게 찬탄한 분이 있는데 관행을 강조한 어천의 불교가 균여의 그것보다 더 실천적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어천에게는 균여만큼 서민사회 속에 화음을 유포시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서울대 최병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천을 또 철학자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한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정한 이 어천은 이제 대각국사 대각이라면 크게 깨달았죠. 부처는 뜻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한 이유는 나름대로 왕족 출신이고 이렇게 이 균여 스님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좀 못했지 않냐. 물론 이제 자료 갖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천 스님 뭐라고 균여 스님을 비판을 해놨냐면 균여 스님의 말은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치는 변통이 없어서 우리의 조사도를 항백게 하고
후생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것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불교는 다 현재도 보면 불교 경전을 많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균열 스님은 그걸 우리말로 즉 한가로 신라 시대 말로 한가로 만약 번역해다 보니까 지금 요즘 따지 보면 저리에 한문으로 세계에서 반야신경 같은 게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제자 보살 그런 식으로 한문으로 독송하지 않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 한글 낭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비판했던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균열 스님이 나름대로 그 시대상으로 뭔가를 혼란 시기에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개개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서나 직장 사이에서 직원들 보면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려면 그 다름을 인정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균열선이처럼 자꾸 다르다는데 이것을 자꾸 비판하면 예를 이런 경우죠. 그렇죠? 우리는 통상 눈이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마을에 가지고 눈이 하나인 가면 눈이 하나 사는 우리를 병자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균열 스님의 사상처럼 각자 다 다름을 인정을 하면 자식이 저도 뭐 애가 3명이지만 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의 보편의 잣대를 보면 큰애가 제일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둘째, 셋째로도 또 성격이 다 다른 그걸 만약에 하나만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이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각자 개성을 존중하면 이 세상을 참 화목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균열 스님의 이 정도로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현 10원가를 한번 노래도 나왔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균열 스님은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가 곧 하나다. 다 요 하나부터 시작되는 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세상은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